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혜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도 당사인으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을 준비하며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짚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등포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영등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점검하는 차원의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구정 질문 때는 여러 가지 문책과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큰 틀에서 보는 영등포가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등포는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정말 그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정말 천지개벽 내지는 대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람이 사는 게 대부분 다 의식주잖아요. 즉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또 미래 인재도 길러야 되면서 도시 이미지도 또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돌봄도 있어야 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주민의 안전 분야 이런 것들 당연히 1년 365일 챙겨야 될 분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는 동감하고 여러 부분 겹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현안들이 많지만 오늘은 저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또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은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탄소 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집안 치마, 전신 건강 등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이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영등포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사회학적으로. 우리 영등포는 인구 감소 비율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청년 인구 비율이 25개 구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굉장히 젊은 도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인구가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년을 유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청년이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영등포에서 사회 초년을 겪고 여러 가지 결혼 준비를 하고 앞으로의 살아갈 준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등포구의 책임도 있지만 대한민국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체감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1인 가구 가파른 증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됐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1인 가구 비율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한 44%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매우 높고 또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유형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다가구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그 흐름을 못 젖혀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고립, 우울, 범죄 취약, 주거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영등포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결제가 바로 1인 가구
대한 지원 정책을 제 1호 결제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도 만들지만 여러 건강 분야나 안전 분야나 고립, 고독, 그다음에 경제, 주거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영등포의 고독사 발생이 높은 편인 걸 잘 알고 계시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전체 제가 알기로 그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24번째인가 그렇고요. 그 고독사의 추세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통계 추처 자료인지 해당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답변 준비하면서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서울연구원 자료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독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데에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단 그 혼자 살면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마음 건강 챙기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밖에서 사회적인 소셜 릴레이션이죠. 사회적 관계 이렇게 네트워크 만나는 그런 기회도 해드리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죠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1인 가구로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또 복합적으로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맞춤형 상담을 해서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독사 내지는 뭐죠 그 1인 가구 관련 이분들에 대한 또 교육 이런 것들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커뮤니티 확대를 통해서 관계만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AI나 IoT 기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네. 고독사 예방을 하는 네,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다라는 이제 결과도 본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동별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 명씩 좀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실제로 안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 같은 게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전력이나 통신 같은 거 있죠. 그 사용량 변화를 우리가 관계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사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사용량 변화가 갑자기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이렇게 또 구성을 해서 어느 집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예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40대 이하 청년층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가 청년층은 속하지 않는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서울시가 왜 그렇게 통계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기준이 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 연령대를 아우른 고독사 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네. 또 실제 통계로는 영등포구 청년의 고독사 비율이 타 자치구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왜냐하면 그렇지 이제 않다고 청년이 알고 있습니다. 많기도 하기 때문이죠.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좀 제출해 네. 주시고요. 저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1인 가구도 범죄에도 취약한데요. 네. 다세대 주택 원룸으로 외지인의 침입이 자유로워서 또 범죄에도 취약합니다. 주거 침입 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실제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가 이런 범죄에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질문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인 가구 이렇게 오면 전입 신고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생활 정보 이런 책자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도어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구정 질문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 혹시나 여기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 같이 1인 말씀해 가구들을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주로 만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견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겠습니다. 2년 전에 스토킹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태 수사나 또 경찰서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협의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어쨌든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인지를 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포함한 관계 기관들하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아까 타동에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어떤 자료를 봤는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네. 영등포동이나 당산동 이런 1인 가구 밀집 지역에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업무 보고 때나 여러 가지 재차 강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1인 가구 중에는 또 여성 청년들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 기찻길 그리고 또 CCTV나 조명 이런 부분들 순찰 이런 것들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경찰하고 같이 세프티드라고 하는 범죄 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을 했더니 1년 사이에 그게 뭐 최근 통계는 아니고 1, 2년 전 통계입니다. 범죄 발생 비율이 40% 이상 줄었던 그런 게 영등포 경찰서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하는 곳 쪽 보면은 이제 공사하는 곳과 이제 시장 쪽 또 그쪽이 이제 노후화되고 이제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쪽을 시간 되실 때 한번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별히 챙겨봐 잘 주시길 순찰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1인 가구 주거 불안 문제와 연관된 거기도 한데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서남권 그중에서 영등포구는 청년과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깡통 전세, 무자본 갭 투자, 허위 계약 등의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통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다수 포착된 자치구 중 하나가 영등포구다라고 하고 여러 언론을 봐도 전세 사기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영등포동 당산동에 이어 최근엔 도림동과 대림동에서도 발생됐죠. 이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전세 사기는 제일 많은데 강서구입니다.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동산 정보과를 통해서 파악해 보면 거의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전에 정보도 많이 좀 받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를 이제 피해를 입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국토부를 통해서 그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5건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거의 뭐 발생 안 해요. 정말로 공무원들 안전하다 포함해서 부동산업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방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 영등포구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뭐 자치구 측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이제 접수를 받으면 조사하고 다 해서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국토부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지자체부터 중앙정부가 한 팀이 돼서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영등포가 전세 사기로부터 굉장히 취약적이고 또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고천님은 좀 다르게. 네, 실제 통계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내에서 발생된 피해 사례일 텐데요. 임차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에 휘말린 청년 세입자가 있고 등기부 등본을 믿고 계약했지만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사례. 또 원룸 소형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불이치한 그런 계약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피해자들 다수는 법적 대응 여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자 또 고령층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응 수준은 적절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제가 재차 질문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구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나 상담사의 배치 그러니까 관련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을 두 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두 개 반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뭐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세 자금 이런 것들 다 못 돌려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제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처음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에 나와서 집부터 구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터 전세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데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오고 있고 또 우리 그 구에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중개협회하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도 해드리고 중개 수수료도 감면해드리고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담할 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최근 들어서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혹시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따로 직접 만나지는 한 명 정도 제가 청년들 간담회를 계속 약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 청년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런 경험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청년들, 전세 네.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 또는 고령층은 사회 취약계층,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사항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과도 간담회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애안을 좀 들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런 교실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는 조사였는데요. 소송 수행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네, 거고, 네. 뭐 이사비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 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정부의 특별법의 종합 패키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자금을 이제 다시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만일에 그걸 못 해가지고 파산이 됐다. 그러면 또 신용 회복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만일에 자기가 피해 입은 그 주택을 경매로 받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취득세, 감면세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긴급 정말 어려울 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 비용도 지원해주고요. 소송 대리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또 피해자의 심리 치료까지 이미 패키지로 다 해드리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국토부는 손발이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에 들어 있고요. 서울시와 국토부와 우리 구가 결국은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을 네,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같이 다 노력합니다. 네. 같이 노력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여기서 없는 거잖아요. 다 필요한 상당 부분은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특별법을 중앙정부 통해서 차원에서 않고 다 하고 우리 있습니다. 영등포구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네. 부분은 정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서울시 지원하는 경우 마찬가지인 조건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어떠한 도움이라도 좀 되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마음 만일에 아닐까요?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이미 하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행정이나 뭐 우리가 어떤 또 할 절차에 이유는 앞서서 모르겠어요. 그들을 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심리 것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구정운영 것들이 반영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이제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아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 지원에 대한 지원이 마땅한가에 대한 것이라든지를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제가 알기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자의 피해는 제가 5건으로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5건이요? 군은 거의 예방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서 알선 내지는 지원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여하튼간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전세 피해자들이 조금 덜 고통받고 앞으로의 미래를 또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1인 가구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깜깜이 관리비가 기승을 부려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없다. 상당히 비싼데 항목이 불명확하다. 요청해도 면세서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제 관리비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제2의 월세라는 네. 이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세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올림으로써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사회초년생 또는 고령층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세부서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명시하는 계약서나 의무 설명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지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가 하고 있는 것들과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더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 공개를 국토부가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대해서는 그게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모 대학교 촌인데 A 오피스텔과 B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오피스텔 거의 모양 같고 규격이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 관리비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월세가 낮은 반면에 관리비가 높고 한쪽은 월세가 높고 관리비가 낮고 그럴 때 관리비 얘기는 계약할 당시에 안 나오죠. 일단 월세만 싼 걸로 먼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계약을 하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옆에 비슷한 조건에 비해서 이게 관리비를 많이 내는 즉 주인이 그런 식으로 꼼수 비슷한 하는 사례가 언론에 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오피스텔 관리비가 공개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중앙시중은행이 개발한 프로그램하고 해서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이미 작년부터 우리 구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오피스텔에 대해서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중은행이 개발한 관리비 계좌는 가상 계좌입니다. 그게 장점이 뭐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입주 청년들이나 입주민들이 가상 계좌에 자기가 우리 온라인 뱅킹 하듯이 안에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입출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이겁니다. 가상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됩니다. 압류.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에 그런 걸 안 하는 기존 오피스텔 같으면 관리인이나 주인이 입주민들한테 관리비 자기 개인 계좌에 받아서 한국전력에 내고 통신회사에 내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주인이 다른 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가 압류되면 거기에 사는 청년들, 입주민들은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납부가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게 가상계좌입니다. 가상계좌.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입주민들이 실시간 입출입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계좌니까 예, 압류가 안 돼서 네, 그거를 우리가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가 전국에 확산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 이제 오피스텔 관리비 이 부분에 있는 네.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된다. 네. 우리가 시범사업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업무 보고 때보다 설명을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업을 보니까 관내 3개 단지에 네. 시범 사업입니다. 네. 좀 더 확대를 해서 예, 아까 더 말씀하신 노력하겠습니다. 것처럼 우리가 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해서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고요. 질문을 예. 드린 겁니다.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자, 여하튼간에 그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교육과 또 공인중개사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안을 정말 잘 다룬다면 또 이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또 공론화를 통해서 또 주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면 주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체감을 삶의 변화를 이끄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정말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정책의 지역적 실험입니다. 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어떤 하는 방법, 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를 입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나 다 그렇게 건의를 네, 하거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소개하면 예. 전체가 혜택을 보겠죠. 그 아까 제가 첫 질문을 했을 때 천지개벽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얘기했어요. 이거 도시재생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새 이제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 저도 듣고 뭐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성행할수록 주민 행복도 또한 높아지는 것인가, 또 지금에 있는 영등포 주민들은 여기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정성과 또 정보와의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애환, 그리고 공사 소음과 먼지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천지개벽한다, 뭐 49층, 59층 짓는다라는 말의 이면엔 그런 어두운 면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이겠고요. 네. 뭐 짧게 답변할 거 네. 있으십니까? 영등포가 정말 재개발 재건축 늦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대부분 다 해서 입주했고요. 서초구, 반포도 내년에 입주합니다. 영등포는 이제 시작. 너무나 늦어도 역차별 내지는 추진 속도가 너무 네, 늦어서 알겠습니다. 안타깝고 하루라도 부장님.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착 문제나 그다음에 정보가 떨어진 분들에 대한 소통 문제, 정보 제공 문제, 소음 분진,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간결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관내 회복적 도시 전환이 요구된 정비 사업이 이제 쪽방촌 정비 사업과 선매매 직결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쪽방촌 정비 사업은 이제 쪽방촌 임시 거주 시설도 마련됐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매매 직결지 정비 사업은 이럴다 진행 사항이 보이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예, 우리 역전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정말 영등포의 얼굴인데 하루 빨리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와서 2023년 7월에 거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드렸습니다. 결국은 조합 설립이 돼야 추진이 되겠지, 그렇죠?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정비계획, 지금 변경 입안 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접수가 돼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다시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하루빨리 정비계획이 이렇게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 열심히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런 사업이 뭐 사회적, 법적, 경제적 또 인권적 여러 요소가 얽혀진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TF 팀을 좀 마련해서 그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우리 영등포 관문 앞에 있고 또 큰 사업이기도 해서 용역을 통하면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런데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전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입안 제안서 이런 정비 계획이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그 용역할 그거는 좀 타이밍이 안 맞다라는 그 말씀드립니다. 초기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하튼 향후 1년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잘 주민들과 함께 네, 잘 챙기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소 중립 선도도시 실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후위기 국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자체로 수립한 탄소 감축 목표 2030년까지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9.5%, 약 30% 감축이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탄소 중립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그 서울시 녹색성장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 서울 평균보다 높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 통계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든 뭐 제일 많은 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게 대부분이 다 주택입니다. 주택. 빌딩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이에요. 그전에 그러니까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낮은 편이고 조금 하위 수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자치구보다는 높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자치구가 있다라는 그 사고 방식은 전 절저치 않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요. 할 이유가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장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이제 한두 차례 계속 반복되시니까 저희들한테 말씀- 30% 감축을 위해서 열심히 여하튼간에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길 네. 바라고요. 그 질문 과정에서 생각이 난 건데 그 소식지와 관련돼서 네. 그 소식지는 친환경 종이로 제작이 된 겁니까? 친환경 종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어떻게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식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 거의 모든 세대에 이제 배부할 수 있게끔 이제 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글쎄요. 거기 소식지는 바로 우리 그 간결하게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한 우리 구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들이 다 담겨 있는 그 종합 정보지입니다. 제가- 그게 몰라서 이렇게 놓치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집집마다 최대한 다 배부를 마치 선거 공보물처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불만 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안입니다. 그 어떤 분께서 아마 통장님 또는 반장님이시겠죠. 그 소식지를 이제 각 가구별로 이제 꽂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관리인분이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지금 다 꼽아라고 한다. 그래서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되게 크게 싸우셨어요. 싸울 일이 아니죠. 잘 설명을 드리면 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러면 저는 뭐 일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못했다라는 말씀. 열심히 설명해 드려야지.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 하는가.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아마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 배부하잖아요.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좀 더 저는 시키겠습니다. 통장님한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괜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죄송스러운 건 주민들이 부분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정원 축제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갔네? 라든지 청년 같으면 여러 중앙정부부터 우리 구가 하는 모든 지원 정책이 다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 놓치면 부분은 아깝죠. 예. 저와 이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하여튼 통장님들한테 잘 올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다시 다른 말씀 좀 구도 드리겠습니다. 직접 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답변 시간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6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아주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구조질문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집안 침해와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 5년간 땅꺼짐 사고 45.5%가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노하수관 비율이 50년 이상이 45.7%고 3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63.6%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테고 또 아울러 굴착 공사장 주변의 지하수 유출 발생으로 집안 침하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인데 서울시내 지하개발 사업장을 파악한 결과 영등포구가 38곳으로 또 서울시내에서 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최근 신안산선 철도 건설 구간에 또 이제 점검을 하셨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네. 말씀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집안 침하는 지난 5년간 3건 이렇게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 내지 상수도관 누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래되고 낡은 구도심이라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 투과하는 레이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예방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하 공동 이런 게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해서 예방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회의 진행하셨죠? 예, 그거는 뭐 늘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들도 매번 이런 거 조심해라 저런 거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것을 좀 제가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추락하는 사고가 네. 이제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게 계기가 돼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의무화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설치율이 49.4%로 아주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이제 재작년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사고가 다른 구에서 발생을 했죠. 그때 이후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락 방지 시설을 맨홀 안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50%가 잘 챙겨보도록 안 하겠습니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접구는 99%, 98% 주로 이제 저지대 그쪽에 있는 맨홀부터 우선해서 하고 산 꼭대기 높은 데 있는 맨홀은 그렇게 문이 찰 일이 없겠죠. 네.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전신건강 문제도 심각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고 각종 정신건강 지표들이 최저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 확산과 대인관계 고립 등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또 영등포구의 어떤 그 지표들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고 또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 또 예. 자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서 간단하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 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4번째. 거의 우리가 그래도 자살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평균이 23명인데 우리는 18명인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우리 구의 자살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그다음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생명 지킴이를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개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 사람 앞에 8차례 상담을 해드립니다. 특별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상담해서 그런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가 부여받은 임기가 1년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든지 단기적인 뭐 행사나 그런 게 아닌 어차피 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근데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매니페스토 평가에 의하면 75% 지난 그 한 2년 반 동안 지금 현재 이 순간이면 거의 80% 이상의 공약 이행률 이런 걸 공식적인 기관에서 지금 매니페스토도 하고 좋지만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어떤 체감적인 변화 좀 네, 보여줄 수 지금 있겠습니다. 많이 뭐 체감하고 있을 국장장님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구정 질문에서 주고받은 나눈 사안들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9대 영등포 구의회 그리고 민선 8기 임기 만료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떤 자세로 임하고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고 비판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손을 맞잡길 바랍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라는 경언이 있습니다. 남은 1년이 정치적 상황으로 소란스러운 1년이 아닌 조용히 묵묵히 성과를 쌓는 1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